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좀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요? 선거 전략을 내놨습니다. 체인저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인저 벨트, 그러니까 이제 바꾸자 이거죠. 지금 지난번 총선 때 이제 민주당이 그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요걸 싹 다 바꾸는 주역을 이 탈당한 분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공천을 받지 못한 세 분이 지금 대대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선요, 이 달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 홍석준 의원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이제 고동진 사장이 전략 공천을 받은 유경준 강남을, 그다음에 이채익은 이제 울산 남갑이죠. 여기서는 이제 국민 추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채익 의원, 이 세 명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이 공천 기밀이 사실 지난번에 이미 문제가 됐었죠. 자, 한번 이 박영훈 전략공천위원이 임종석 안 돼,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바 있고, 박영훈 전략공관위원이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 TV가 무슨 TV냐면 이동형 TV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이 김명주 의원의 이 하위 20%, 이게 이제 채용 비리 의혹이잖아요. 요것도 말이죠,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기도 전에 무려 나흘 전에 벌써 이동형 TV에서 이동형 이 운영자 이동형 대표가 이거를 까버렸어요. 도대체 이거는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친명 유튜버 이동형 TV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논란의 한 복판에 떠오르고 있다. 예.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유시민이가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했어요. 이 MBC 100분 TV 토론에 나가서 둘이서 이제 조국과 가지고 이제 난산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상 토론한 이 방송이 인기리에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고 있다고 그래요. 자, 뭐냐? 이제 조국이가 지금 13%를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승민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좀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유시민이는 무슨 소리냐. 정치에다가 도덕과 법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유시민 입장에서는 정치에 뭘 대고 정치를 평가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뭐 평론에 대가라면서 유시민이가 뭘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정치를 가지고 할 때 참 골 때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체인저 벨트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자, 그러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넘어왔느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예.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분이 뭐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우선요, 한번 이 도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께, 자, 도표를 제가, 이게, 자, 그래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시면, 야, 참 정말 많이 넘어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어요. 예.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글씨가 이 정도로 하면 좀 보일 것도 같은데요. 자, 우선요. 자, 이 한 분 한 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민주당을 넘어온 분들, 그리고 운동권에서 넘어온 분들, 그리고 이제 반명파에서 넘어온 분들, 이렇게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우선 네 분이에요. 우선 대표적으로 영등포 갑의 김영주, 우선 추천을 받았죠. 그리고 마포을의 하문경 마찬가지고, 유종필 관악갑입니다. 예,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죠. 예. 그 다음에 관악을의 이성심, 이건 이제 관악구 의회 의장을 한 바 있어요. 자, 요 서울에는 이 4명, 그러니까 영등포갑의 김영주, 마포의 하문경,
관악갑 을의 유중필과 이성심. 그리고 인천에서는요, 최원식 계약갑.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현웅은 부평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평을. 자, 부평을에는 서른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남양주에서 조강한. 이거는 뭐 완전히 반명도선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김윤식은 이제 조정식 대항마로서 이제 김윤식 시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재훈이 있습니다. 임재훈은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하고 부대변인을 했고 20대 국민의당 미래 비례의원을 했어요. 안양 동안 갑에서 임재훈이가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상민, 유성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이고요. 비대위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윤은요, 국민의당 전략위원장을 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14명이나 되네요. 무려 14명. 이 14명이 체인저 벨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4명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체인저 벨트라고 하는 가칭입니다. 현재 이름으로 공동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죠. 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면면을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확장에 앞장서서 이번 총선을 갖다가 게임 체인저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 할 때 체인저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체인저 벨트.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압승을 유도해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도 말이죠. 이달 초에 체인저 벨트 결성 구상을 보고받고 아주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탈민주당, 탈운동권, 반 이재명을 기초로 해서 모인 후보들이 총선 후보 등록일인 3월 21일 직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견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은경 마포, 최원식은 인천 계양갑, 이른바 자객공천 영입 후보가 주축이 돼서 세를 모으고 있고요. 이미 유종필 관악, 그 다음에 조강한 남양주 병, 김윤식 시흥을, 이현웅 부평을, 김윤 광주 서울, 이런 민주당 경력이 있는 후보도 합류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특히 말이죠. 본인이 직접 영입한 이상민 의원을 꼭 찍어서 체인저 벨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명주 의원도 합류가 유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기획한 사람이 이제 함은경 후보인데, 함은경 후보는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1번을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2번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실망을 했지만은 아직은 주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심리적 허들을 넘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이제 개인, 체인저 벨트에 있는 분들이 정책과 비전을 공통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한 사람이 당적을 옮기면 탈당이고 배신이지만 10명이 넘게 당을 옮겨서 새로운 가치를 도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개혁이고 변화가 아니냐. 자, 그래서요, 이 체인저 벨트에 속한 후보들은요, 중도 개혁 성향 유권자를 공략할 지금 대상으로 정하고 정책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요. 마크롱식 공공부문 개혁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인즉슨 뭐냐? 지난 2018년도 프랑스 대선 때 공무원 12만 명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공공지출 600억 유로, 약 80조 원을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공공부문의 개혁안이 되는데, 이 개혁안을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이거를 이제 뜯어 고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작고 강한 정부를 주창해 왔고, 그래서 문재인 때 무려 공무원이 말이죠, 116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공무원 감축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체인저 벨트에 속한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요 공공부문 개혁안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만 만든다면 그야말로 당정 일체감 하에서 아주 좋은 개혁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이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에도 체인저 벨트 전략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 자꾸 뜨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반발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 반발이 별로 없었어요. 반발을 보이다가도 전적으로 공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물러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러서지 않고 일단 의향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분이 홍석준 의원이 되겠습니다. 홍석준은요, 유영아 변호사한테 이제 밀린 것이죠. 왜냐하면 전략공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강력히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본질적인 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속단은 이르지만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잘려나간 것 같다. 이런 걸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고 보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유경준은 이제 강남평 초선인데 전에 통계청장을 했죠. 여기는 이제 고동진 인재 영입했죠. 삼성전자 대표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입장을 내놓고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영환 위원장은요.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구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컷오프,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고동진 인물 발탁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유경준 의원의 경우는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왜곡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우현 소송과 GTX C도선 관련 음모아파트 집단 민원 갈등 조율을 통해서 성과도 인정받았다.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8회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승리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근데 왜 나를 잘라내느냐? 아주 억울함을 아주 줄줄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으로 공약개발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가 일임한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선거 전략 마련을 위해서 지난 2개월간 본인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예부후 활동을 최소화해 가면서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본인의 지역 여론자 지지율이 49%라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공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채익 의원의 경우에는 울산 이 남갑 3선 의원입니다. 아예 여기는 무소속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국민 추천제 대상으로 지정돼서 사실상 이제 컷오프가 됐거든요. 울산 남갑은.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나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고 더더욱 더 단단하게 전진하겠고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면면이 보면 특히 유경준 의원, 자기가 이제 당에 기여한 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하더라도 이게 당에 이렇게 혁혁하게 공약을 세웠는데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세수는 세부대에 담겠다 해서 잘라내는 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이제 결국은 바로 뭡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즐겨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탈락하신 분들, 아이고, 그게 바로 시스템 공천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딱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스템 공천이고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공천을 운영하는 판단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을 이제 시스템에 집어넣고 돌린다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 안에도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정성평가가 곧 정무적 판단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억울함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 더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의 이 시스템 공천은 사천이다. 이렇게 해서요.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 공천은 잘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나오면요. 한 45% 내외가 국민의힘 공천이 훨씬 잘 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주 잘못됐다가 또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런 건 본다면 큰 틀에서 아니 자기들도 강남 갑이든 어디든 간에 자기들도 공천 받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 밀어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화장실 갈 때만 다르고 올 때만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억울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경준 통계청장도 하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썼으면 또 다른 어디 험지, 아니 박성중이 부천 의린가 어디로 가잖아요. 서류는 있는 대로 다른 데 험지를 한번 가서 화끈하게 한번 붙어봐라. 까짓 사나이 대장부가 강남병 아니라고 어디 살아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 정도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은 또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은
이 반발의 강도를 조금 강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정말 공천 기밀을 사전에 받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동형 TV를 운영하는 이동영이가 되겠습니다. 이동영이가 말하자면 빨대를 민주당 안에 지금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빨대를 통해서 공천 이 정보가 싹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명배 공관위원장마저도 나도 모른다. 아니 물어보면 아니 박용진이가 물어봤더니 나도 몰라. 그냥 결정된 대로만 알려주는 거야. 이 정도 했었잖아요. 예, 이명배가. 예.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요거를 지금 김명주 예를 들어서 김명주 같은 경우 말이죠. 하위 20%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지난 3일 날에야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을 못 해갖고 50점이 감점되다 보니까 0점 처리가 됐다. 요렇게 이재명이가 처음으로 3일 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3일 날 공개 발언하기 4일 전에 이미 그러니까 2월 말에 벌써 이동영 팀이 당연히 친명이죠. 예, 친명 TV인데 여기 이동영이가 본인 방송에서 김영주 의원이 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빨대 있는 거가 확실하죠. 민주당에다가 간첩 심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김동연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김동연이가 왜 자기가 하위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잘 알 텐데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예, 이동영이가 자기 방송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2020년에 뭐가 터졌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이름이 올라갔잖아. 김영주 신한은행 채용 비리 치면 기사가 주룩 뜬다고. 이번에 심사할 때 그거 안 물어봤을까? 그러면 제대로 소명했을까? 응? 안 그래? 딱 이렇게 방송에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같이 혼자만 자신 있게 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동영이는 빨대를 가지고 이 공천 정보를 전부 다 입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담당 국회의원도 모르지, 공관위원장도 모르지. 그런데 이동영만 아는 거죠. 참 귀신이 혹할 노릇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게 딱 한 번이냐 또 있다 이겁니다. 뭐냐? 지난달 26일 날 박영훈 당시 전략공관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종석이 그거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왜 전화 안 해? 예, 안규령이는 나한테 전화했잖아. 내가 봐줬잖아. 예, 딱 요렇게까지 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일찍이 김어준 TV, 이동영 TV가 제일 센 TV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 안팎에 이게 친명 유튜버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이러니 무슨 시스템 공천이 살아있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이동영 TV의 이동영한테 이제 정보가 다 새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가지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어요. 유승민하고. 예. 이 MBC에서 이제 벌어진 건데, 자, 이거 유승민이 이제 MBC 토론, 100분 토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각 비례대표 뽑을 때 누구를 뽑을래? 이런 조표까지도 가지고 이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100분 토론의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둘이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유승민이야 이해 못하고 참담하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이건 조국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법정 구속만 안 됐지 2년 형을 구형받은 사람, 선고를 받았잖아요. 선고. 구형이 아니라 선고됐어요. 1, 2심에서 똑같이. 근데 이런 사람이 뻔뻔스럽게 어떻게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뻔뻔스러운데 당을 만드느냐. 예, 이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유시민이가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법하고 도덕을 정체에다 갖다 대면 너 말이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반박을 해요. 예, 언뜻 보면 유시민 말도 옳은 것 같지만은 아니 정치라는 게 법으로 또 도덕으로 당연히 하잖아요. 아니 서양도 그러니까 온갖 스캔들 난다. 그러면은 스캔들이라는 것 때문에 벌써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고 그게 정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소고발전에서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고 관련 공직선거법이 있죠. 만약에 법으로도 하지 말고 도덕으로도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이 왜 있습니까? 유시민이 똘똘하긴 똘똘한데 완전히 궤변으로만 똘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승민이가 발언한 내용을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시민 발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국은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정말 참담하다. 예, 참담하다. 자, 그러면서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여러분이 뽑아줘도 조국은 당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입시 비리 감찰 무마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고 또 비례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초현실적이고 엽기적인 정당이 나타나서 거기에 13%까지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참담하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MBC가 최근에 여론조사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이 13% 지지를 받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유승민이가 정말 놀랐다. 13% 유권자 국민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지만 보수든 진보든 조국이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맞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유시민이가 파렴치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비평할 때 도덕을 기준하면 참 힘들고 파렴치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정치 행위를 비평할 때는 가능하면 도덕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것이 좋다. 공자와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공자님도 도덕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정치에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정치가 참 강박스러워진다. 정치의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 우리 정치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서요, 도덕의 잣대로 한국 정치 타락했다고 말하면 답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고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로 나가볼까 하는 게 의미 있는 고민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유시민이가 지금 13% 지지와 관련해서는 한편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가족을 사냥했다. 그 가정에서 특별히 조국이라는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예, 이렇게 유시민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아직은 대법원까지도 안 갔고 이재명이도 2심까지 유죄 선고 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깨져서 지금까지 왔고 법의 잣대로 들어오면 정치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고발사주 사건을 들먹이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씨나 윤석열 씨는 대통령 비대위원장 장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같은 식으로 개탄하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딴 당을 지지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40% 가까이 된다니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비교도 할 것 안 할 것 다 갖다 비교해요. 자, 그러면서 저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라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헤겔의 말을 노상암송하면서 뭔가 현실에서 일이 일어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국 신당도 그런 것이다 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불이 잔뜩 붙었다 합니다. 유시민, 우파들은 유시민이 당연히 비판하죠. 이건 억지 논리다. 바닥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유승민을 비판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온라인도 지금 완전히 불이 붙었다. 예. 자,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은요, 유시민을 갖다가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한다. 유시민 말 잘 들으면서 힐링한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진영 논리가 중요하고요, 이 양쪽 진영, 양극 정치, 진영 정치가 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데 편승해갖고 유시민이가 말이죠, 사실을 사실하고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치의 도덕과 법을 갖다 대면 망한다. 그러면 정치에 뭘 갖다 대고 정치를 품평하냐고요.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유시민이다. 그러니까 좌파의 세계가 내로남불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죠? 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한동훈 위원장이 열어봤다. 그거 거짓말 해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법의 잣대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참 불쌍하다 유시민이.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